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 공간과 그 벡터 공간의 쌍대 공간, 이것을 이용해서 벡터 공간의 내적을 정의를 하고, 두 번째 얘기로는 주어진 벡터 공간에 부분 공간이 있을 때 그 부분 공간에 대해서 그 부분 공간의 해석적 영공간, 해석적 여공간, 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쌍대 공간에서 원소를 하나 끄집어냈을 때 그 원소에 대한 영공간, 이런 것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적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X를 D 차원의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이 X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기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를 B1, B2, BD, 이것이 기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저가 하나 선택이 됐으니까 X의 모든 원소는 이 기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기저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에서 두 개의 벡터를 선택을 했어요. X하고 Y. 자, 이제 이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을 두얼 공간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겁니다. 조금 전에 X의 기저를 선택을 했죠. 그렇다면 이 기저 B1부터 BD까지 이 기저를 이용해서 X하고 Y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의 좌표가 결정이 될 거고 Y의 좌표도 결정이 되겠죠. 자, 그것을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X는 주어진 기저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좌표가 크사이 1, 크사이 2 이렇게 해서 크사이 D, 이게 좌표라고 하고 Y의 좌표는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기저를 이용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 앞에 곱해지는 1차 결합의 개수가 에타 1, 에타 2, 에타 D라고 가정을 할게요. 표기법은 X하고 Y를 열 벡터로 쓰는 것이 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면이 모자라면은 전치한 모양처럼 이렇게 행으로 표현하고 전치했다라는 기호를 쓰기도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X의 좌표는 크 사이로 표현됐고 Y의 좌표는 에타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좌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X하고 Y의 좌표가 이 기저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었으니까 이제 두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정의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X라는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트 곱으로 내적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려는 공간은 민코스키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코스키 공간은 특별한 경우 유클리드 공간을 포함합니다. 유클리드 공간이 되는 경우에는 내적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노름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노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이라는 것을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민코스키 공간에다가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이 y라는 벡터에 대해서는 x 스타에 있는 y와 대응되는 원소를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면 우선 x의 기저를 b1, b2, bd 이렇게 주었으니까 우리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x 스타, x의 쌍대 공간, 그 쌍대 공간에는 이 기저에 대응하는 쌍대 기저가 있었어요. bi 스타라고 우리가 이름을 줬었지요. 그렇다면 이 bi 스타를 가지고 이
x 스타에 있는 어떤 선형함수, 그 선형함수를 역시 좌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y의 좌표하고 같은 좌표를 갖는 y는 x의 원소니까 b1하고 bd, b1, b2, bd 이 기절을 가지고 표현된 거고요. 그게 개수가 에타1, 에타2, 에타d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여기 대응하는 y에 대응하는 선형함수를 fy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fy는 x 스타에 있는 원소예요. x 스타에 있는 원소니까 x 스타의 그 기저, 예, b1, b2, bd에 대응하는 쌍대 기저, b1 스타, b2 스타, bd 스타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개수가 이것하고 똑같을 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같은 개수를 갖는 그런 선형함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 선형함수를 y하고 같은 좌표를 갖는 거니까 fy다.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fy를 이용해서 y하고 x의 내적을 정의할 겁니다. y하고 x의 내적은 이렇게 예, 앵글 브래킷을 가지고 표시를 할게요. 예, 앵글 브래킷 안에다가 y, x라고 둘 거고요. 예, 이 기호가 y하고 x의 내적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내적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y하고 x의 내적은 y에 대응하는 선형함수 fy가 x를 옮겨 놓은 함수 값이다. 이렇게 정의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 선형함수가 x를 옮긴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라는 걸 공부를 했었지요. fy의 좌표하고 x의 좌표를 두 개를 비교해서 대응하는 원소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fy의 좌표는 에타1, 에타2, 에타d, x의 좌표는 크사이1, 크사이2, 크사이d. 그렇다면 대응하는 원소끼리 이렇게 곱하면 에타1 곱하기 크사이1, 에타2 곱하기 크사이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마지막에는 에타d 곱하기 크사이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걸 다 더한 값이 돼요.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d까지 에타 i 곱하기 크사이 i 예, 에타 i하고 크사이 i하고 곱해서 그걸 i를 1부터 d까지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서 그 d개의 값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것을 y와 x의 내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내적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y하고 x의 내적은 정리를 하면 y에 대응하는 선형함수 fy를 찾아서 그 fy가 x를 보내는 함수 값으로 y하고 x의 내적을 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는 여기 x라는 벡터 공간하고 x라는 벡터 공간의 쌍대 공간, x 스타하고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요. x에서 y라는 벡터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것하고 같은 좌표를 갖는 선형함수 fy를 선택해서 1대1로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x의 기절을 bi라고 했을 때 bi에 대응하는 x 스타의 쌍대 기저 bi 스타로 표시를 했지요. 예, bi를 bi 스타로 보내주는 선형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형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x하고 x 스타, 벡터 공간 x와 그 쌍대 공간 x 스타 이 두 개의 공간을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 공간이 사실은 동형이다라는 거지요. 예, 동형이다라고 하면은 같은 공간이다라고 취급해도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x라는 벡터 공간이 있을 때 그 기절을
B1, B2, BD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이 기절을 선택해서 쌍대 공간에 이것에 대응하는 쌍대 기절을 선택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그 쌍대 공간에 있는 선형 함수들을 좌표로 표현을 했을 때 그 x에 있는 원소 y하고 똑같은 좌표를 갖는 쌍대 공간 x 스타의 원소를 fy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y하고 x의 내적이라는 걸 정의를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절을 선택해서 조금 전처럼 내적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되는 이 내적을 우리는 유클리드 구조 또는 유클리드 기하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유클리드 구조와 유클리드 기하를 조금 전처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즉, 유클리드 구조가 되려고 하면 어떤 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적을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의한 이 내적은 우리가 공부하려는 민콥스키 공간, 이 민콥스키 공간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겁니다. 민콥스키 공간은 내적 공간이 아닙니다. 노름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노름이 어떤 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이 주어지지 못하고 예, 그래서 내적으로 만드는 거리라는 것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노름만 주어져 있으니까 노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기절을 선택해서 내적을 정의하면 이 내적을 유클리드 구조 또는 유클리드 기하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저가 이렇게 하나 주어지면 그 기저를 가지고 내적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저를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저라는 것을 완전히 임의적으로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저가 바뀌면 여기 내적이 바뀌어 버리니까 예, 당연히 서로 다른 기저는 서로 다른 유클리드 구조를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이 내적을 구성하는 조금 전처럼 이렇게 이 기저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내적을 구성하는 이 방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르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인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가 X의 기저를 선택을 해서 X의 내적, Y하고 X의 내적을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금방 봤으니까 이 똑같은 방법으로 X의 쌍대 공간, X 스타에도 내적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에서 두 벡터, X하고 Y를 선택하면 그 쌍대 공간 X 스타에서 X하고 Y에 대응되는 선형함수, X에 대응하는 선형함수 fx하고 Y에 대응하는 선형함수 fy를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X 스타 안의 내적, fx, fy의 내적을 X하고 Y의 내적하고 똑같은 걸로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기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X의 내적도 만들 수 있지만 X 스타의 내적도 만들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같으면 그냥 같은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내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만든 내적이라는 것을 유클리드 구조 또는 유클리드 기하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유클리드 구조라는 것의 장점은 당연히 x의 기저 벡터 bi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쌍대 공간 x 스타의 쌍대 기저 벡터 bi 스타가 있었죠. 예, 이 bi를 bi 스타로 보내주는 선형 함수가
동형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동형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전처럼 X와 X스타의 내적을 봤었죠? 내적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적에 의해서 거리를 만듭니다. 예, 두 벡터의 거리를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적이 보존된다라는 것은 거리도 보존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보존하는 함수를 등장사상이라고 불러요. 아이소메트리, 등장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BI를 BI 스타로 대응시키는 선형함수는 동형사상일 뿐만 아니라 등장사상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유클리드 구조의 장점입니다. 등장사상이 되니까 거리가 보존되니까 어느 쪽에서 거리를 얘기하나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민콥스키 기하학에서는 이 선형함수라는 것이 거리 구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함수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거리 구조하고 거의 관련이 없냐 하면 이 선형함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할 텐데 일반적인 민콥스키 기하학에는 내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민콥스키 기하학에서는 내적이 없는 노름 공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름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거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동형사상이 만들어주는 거리, 이걸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민콥스키 기하학에서의 거리 구조하고는 이 동형사상이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X 스타에 있는 선형함수에 대해서 그 선형함수의 영공간 또는 커널, 우리말로는 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벡터 공간 X에 쌍대 공간 X 스타가 주어져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원소는 선형함수예요. X를 정의역으로 갖는 선형함수라고 했지요. 그리고 실가함수고요. 자, 그럴 때 이 선형함수 F의 영공간, 널 스페이스 또는 핵, 커널 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읽을 때에는 F perpendicular라고 읽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F pulp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perpendicular라는 것은 수직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럴 때 이 F perpendicular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F가 X의 수직인 그런 X 전체의 집합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 그 내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F에 의한 함수값이었죠. 그런데 함수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좌표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함수 F가 X의 수직이다라는 것은 F에 의한 X의 함수값 fx가 0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F가 X의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F 펄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fx가 0이 되는 x 전체의 집합. 이것을 F 펄프 이렇게 기호로 쓰고요. F의 영공간 또는 F의 핵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X하고 X스타를 조금 전에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X의 기저 BI를 X스타의 기저 BI 스타로 보내주는 그런 선형함수에 의해서 이 두 벡터 공간이 동형이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벡터 공간은 같은 거다. 이렇게 취급을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공간을 동일시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수직성의 관계에 우리가 y하고 x의 내적이라는 것을
이것을 fy가 x를 보내주는 함수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런데 수직성이다라고 하면 이 함수가 0이다라는 것이 수직이다라는 거죠. 예, 이 수직성을 예, 이 x에 있는 원소와 x 스타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표시를 했지만 이걸 동일시하면 그냥 x의 원소들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성에 의해서 수직성도 같은 거다.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x의 원소들 사이의 수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y하고 x의 내적이 0이면 두 벡터 x하고 y는 수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y하고 x의 내적이 0이다. 내적이 0이다라는 것이 두 벡터가 수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x하고 그 쌍대 공간 x 스타 이 두 벡터 공간에 있는 특정 원소 사이에는 항상 수직성의 개념이 존재해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두 공간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얘기에 의해서 x의 원소들 사이의 수직성의 개념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x의 원소들 사이의 수직성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 그 유클리드 공간에는 수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수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공간 전체에 관한 성질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민콥스키 기하학에서는 지금 두 차례 얘기했지만 내적이 주어지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노름이 주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수직이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수직이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내적 공간에는 수직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노름 공간에는 수직이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x의 원소하고 x 스타의 원소를 예, 같은 좌표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같은 것처럼 계산을 하지만 서로 다른 거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x의 원소와 x 스타의 원소는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항상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원소하고 그 대응하는 x 스타의 원소하고 그 좌표가 같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금방도 여러 번 계산을 해봤지만 계산을 위해서는 그냥 보조적으로 그 유클리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는 그냥 유클리드 공간에서 하는 것처럼 필요한 그런 쪽의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필요한 계산을 위해서는 그대로 유클리드 구조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기절을 선택하는 것하고 X하고 X스타에 그 대응하는 동일시, 즉 X를 그 기절을 X의 기절을 BI라고 선택을 하고 X스타의 기절을 BI 스타라고 선택을 했을 때 BI를 BI 스타로 보내주는 그 선형 함수가 X하고 X스타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동형 사상이다라고 했었죠. 그럴 때 이렇게 대응하는 이 동일시를 통해서 그 대응하는 기저에서 유도되는 내적,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기저 선택, 그걸 통해서 거기서 유도되는 내적, 이것이 우리는 X하고 X스타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의 부분 공간에 대해서 그 부분 공간의 여공간,
여공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석적 여공간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직교 여공간 하고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우선 직합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x의 부분 공간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한 개의 부분 공간 L1을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부분 공간을 선택할 텐데 L2라는 부분 공간은 이미 선택한 L1이라는 이 부분 공간의 보완적 부분 공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보완적이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부분 공간의 직합으로 x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L1하고 L2의 디렉트 썸, 직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x는 L1 플러스 L2라고 써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직합이다라는 것은 x의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x. 그러면 그 x가 항상 x1 플러스 x2 이렇게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여기 x1은 L1에 속하는 원소고요. x2는 L2에 속하는 원소예요. 그리고 x를 x1 플러스 x2 이렇게 표현하는 이 방법은 유일해야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x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직합이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야 x를 L1과 L2의 직합이다. 디렉트 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x라는 이 벡터 공간을 이렇게 두 개의 부분 공간 L1과 L2 이것의 직합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직합으로 표현했을 때 L1이라는 부분 공간에 대해서 L2라는 부분 공간을 보완적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직합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쌍대 공간 X 스타에서 두 개의 부분 공간을 선택하려고 해요. Li perpendicular라고 쓸 거고요. 간단하게 Li 펄프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그때 여기 i는 1이거나 2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L1 펄프하고 L2 펄프 이걸 정의하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한꺼번에 얘기를 할 거예요. Li 펄프라는 것이 뭐냐? Li 펄프라는 것은 Li에 있는 모든 벡터, 임의의 벡터, Y에 대해서 Fy가 0이 되는 그런 쌍대 공간의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조금 전에 Fy가 0이다라는 것을 F가 Y의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 Li의 모든 원소 Y의 수직이 되는 Li에 있는 어떤 원소라고 하더라도 그 원소의 수직이 돼야 됩니다. Li에 있는 모든 원소하고 수직이 되는 그런 F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Li 펄프라고 쓰기로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Li 펄프를 해석적 여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해석적 여공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서 배웠던 직교 여공간의 개념입니다. 직교 여공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석적 여공간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해석적 여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정리를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x가 L1과 L2의 직합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쌍대 공간은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 이렇게 L2 펄프와 L1 펄프 이 두 부분 공간의 직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이렇게 L1 플러스 L2로 표현됐을 때
X 스타가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L2 펄프하고 L1 펄프라는 것은 L2 펄프는 L1 스타, L1의 쌍대 공간이죠. 이것하고 동형이에요. 그리고 L1 펄프는 L2 스타, L2의 쌍대 공간이 있죠. 이것하고 동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X 스타가 이렇게 직합으로 표현됐는데 이것이 무엇하고 동형이냐? L2 펄프는 L1 스타, 그리고 예, L1 펄프는 L2 스타. 예, 이렇게 동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X 스타라는 것을 L1 스타 플러스 L2 스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X가 L1 플러스 L2면 X 스타는 L1 스타 플러스 L2 스타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공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순서가 바뀌지요. L2의 펄프가 먼저 오고요. L1의 펄프가 나중에 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X를 직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 쌍대 공간도 직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X가 이렇게 직합으로 표현됐을 때 X 스타는 어떤 직합으로 표현될 거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결론이 X가 L1 플러스 L2가 된다면 X 스타는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직합으로 표현되는 것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이 동형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우선 이렇게 직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면 직합으로 표현됐을 때 여기 L1 플러스 L2다라고 하면 L1하고 L2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X가 X1 플러스 X2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이 유일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L1과 L2의 교집합이 0벡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플러스로 표현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L2 펄프하고 L1 펄프도 X스타가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 이렇게 직합으로 표현되려고 하면 예, 두 개의 부분 공간, 이 두 개의 부분 공간은 서로 상대의 보완적 부분 공간입니다. 예, 서로 보완적 부분 공간이 돼야 되니까 교집합이 0벡터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자, 우선 교집합이 0벡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F가 이 교집합에 속하는 선형함수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F는 이 교집합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L2 펄프에도 있어야 되고요. L1 펄프에도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F는 L2의 모든 원소하고 수직이 돼야 되고 L1의 모든 원소하고도 수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의의 X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X에서 벡터 X를 선택하면 조금 전에 이 문제에서 가정했듯이 X는 L1 플러스 L2, L1과 L2의 직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는 X1 플러스 X2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요. X1은 L1에 있어야 되고요. X2는 L2에 속하는 벡터일 거예요. 예, 이렇게 유일한 표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집합에 있는 F에 의해서 여기 있는 임의의 X, 어떤 X를 선택하든 함수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함수값을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X가 X1 플러스 X2로 표현됐으니까 Fx는 Fx1 플러스 X2예요. 자, 그런데 F는 선형함수니까 덧셈에 대해서 나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Fx1과 Fx2를 더한 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fx1은 f가 이 교집합에 있으니까 L2에 있는 모든 원수와 수직이고 L1에 있는 모든 원수와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x1은 L1에 있지요. 그렇다면 수직이 돼야 되니까 fx1은 0이 돼야 되죠. x2는 L2에 있지요. L2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니까 fx2도 0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0벡터와 0벡터를 더했으니까 0벡터지요. 예, 그래서 fx는
0벡터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x를 가지고 오더라도 모든 벡터 x를 0벡터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선형함수는 영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는 영함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집합에는 영함수, 즉 이 공간에서의 0벡터지요. 0벡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교집합이 0벡터 하나밖에 없는 집합이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 이제 X 스타가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다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직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만 하면 되냐 하면 X 스타에 있는 원소 F가 L2 펄프에 있는 원소와 L1 펄프에 있는 원소를 더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F를 X스타에서 한번 꺼내 볼까요? 그리고 X라는 원소는 이 벡터 공간 X에 있다고 할 텐데 이 벡터 공간 X가 L1 플러스 L2 이렇게 직합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L1에 있는 원소 X1하고 L2에 있는 원소 X2를 가지고 와서 X를 X1 플러스 X2다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x 위에다가 함수 fi를 i는 1과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1하고 f2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정의하려고 해요.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fi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fi는 x를 어디로 보내줄 거냐? 그 함수 값을 정의하면 되지요. 예, fix를 fxi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f1x는 fx1이고 f2x는 fx2예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것이 L1에 포함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L1에 있는 원소니까 당연히 x라는 것은 x1 플러스 0벡터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F2에 의한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F2x라는 것은 x가 x1 플러스 0벡터로 표현됐으니까 F2 x1 플러스 0벡터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F2라는 것은 예, 보내는 방법이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 이 뒤에 있는 걸 F가 보내는 걸로 정의를 했죠. 예, 그러니까 F 뒤에 거 0벡터예요. 그런데 F는 선형함수니까 0벡터는 당연히 0벡터로 보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F2x는 0벡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F2x가 0벡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F2라는 것은 L1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L1에 있기만 하면 그것을 0벡터로 보내주는 거니까 이 함수값이 0벡터다라는 것은 수직이다라고 했죠. 예, 이 L1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하고 수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1에 있는 모든 원소하고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F2는 L1 펄프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자, 그럼 F2가 L1 펄프에 있는 함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F1은 어떨까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X를 L2에서 선택을 했어요. L2에서 선택했으니까 X1 파트는 0벡터가 될 거고 X는 0벡터 플러스 X2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렇다면 L2에 있는 것에 대해서 F1에 의한 함수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X가 0벡터 플러스 X2인데 F1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까 정의했듯이 F를 가지고 앞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F를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원소 0벡터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F는 선형함수니까 0벡터는 0으로 0벡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F1x는 0벡터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F1x가 0벡터다라는 것은 F1이 x하고 수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x는 L2에 있는 임의의 원소였어요. 그러니까 L2에 있는 모든 원소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F1은 L2에 있는 모든 원소와 수직이 돼야 되니까 L2 펄프에 있는 원소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F2는 L1 펄프에 F1은 L2 펄프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이제 F가 이 두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1 플러스 F2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F1 플러스 F2가 X를 어디로 보내는가? 임의의 X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덧셈이라는 것의 정의에 의해서 이 덧셈이 X를 보낸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함수가 X를 보내는 것하고 뒤에 있는 함수가 X를 보내는 것을 더한 값으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함수의 덧셈이지요. 그러니까 F1X 플러스 F2X예요. 근데 F1은 어떻게 정의한 거냐 하면 X라는 것이 X1 플러스 X2 이렇게 유일한 방법으로 표현될 텐데 F1은 X의 이 앞에 있는 원소 이것을 F가 보내는 값 FX1으로 정의한 거죠. F2는 여기 X의 이 뒤에 있는 값 이것을 F가 보내는 함수 값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F1X는 FX1이고요. F2X는 FX2예요.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런데 F는 선형함수입니다. 선형함수니까 fx1 플러스 fx2는 fx1 플러스 x2지요. x1 플러스 x2는 x지요. 그렇다면 이 값은 fx지요. 자, 임의의 x에 대해서 f1 플러스 f2의 x에 대한 함수값이나 f의 x에 대한 함수값이나 항상 같아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 두 함수 f1 플러스 f2라는 함수 그리고 f라는 함수 이 두 개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같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그 자체로 같은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f는 f1 플러스 f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F1은 L2 펄프에 있었습니다. F2는 L1 펄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F라는 것은 항상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이 F라는 함수를 X 스타에서 끄집어낸 거죠. 예, 그것을 항상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X 스타라는 이 벡터 공간, 쌍대 공간은 이 직합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X 스타는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 이제 남은 것은 L2 펄프는 L1 스타하고 동형이고 L1 펄프는 L2 스타하고 동형이다. 라는 것만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보일 거니까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할 텐데, 먼저 L2 펄프가 L1 스타하고 동형이다라는 걸 먼저 보이겠습니다. 그 동형이 되는 1대1 대응을 잡아주면 되겠죠. 즉 동형 사상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L2 펄프에서 G라는 선형 함수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G에다가 어떤 함수를 대응시킬 거냐 하면 L1 스타에 있는 함수를 대응을 시킬 텐데 이렇게 할 거예요. L1 스타에 있는 G 프라임, G에 대응하는 것을 G 프라임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G 프라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G 프라임은 여기 L1 스타에 있는 거니까 L1의 쌍대 공간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의역이 L1입니다. L1에 있는 벡터를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 거죠. L1에 있는 벡터는 x1 플러스 0 벡터, 즉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G 프라임 x1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여기는 함수 G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GX1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G하고 G 프라임이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G 프라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G를 L1에 있는 원소의 함수값으로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L1에다가 축소시킨 거죠. 제한한 겁니다. 그걸 리스트릭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G'은 G라는 함수를 원래 있던 함수를 이 G라는 함수는 L2 펄프에 있는 거니까 L2에 있는 모든 원소하고 수직이다. 근데 정의역은 어딘가요? 당연히 X 위에 정의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X 위에 정의된 것을 그 부분 공간 L1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하는 기호를 G
이렇게 버티컬 라인하고 L1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 이 기호는 G를 L1에다가 제한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G라는 함수가 X에서 R로 가는 함수죠. 예, 그런데 이 안에 부분 공간 L1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G라는 함수를 이 규칙 그대로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보낼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L1에 있는 모든 원소도 어디론가 보내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L1 밖에 있는 원소는 버려버리고 예, L1 위에 정의된 것처럼 마치 L1을 정의하러 가는 함수인 것처럼 예, 이렇게 제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규칙을 주는 거예요. G하고 똑같은 규칙이에요. 정의역만 X에서 L1으로 축소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예, G'은 G의 L1으로의 예, 제한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거꾸로 그럼 G'이 주어지면 G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G로 대응시키려면 이번에는 반대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G'을 L1 스타에서 선택을 하면 이제 L1 스타라고 했으니까 L1의 쌍대 공간, 그러니까 L1에 정의된 선형함수죠. 그렇죠? L1에 정의된 선형함수를 그 전체 집합, 큰 집합 X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L2 펄프의 함수 G를 결정을 해줄 텐데 G'을 확장할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확장할 거예요. GX를 그냥 G' X1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X라는 것은 이 직합으로 표현해서 X1 플러스 X2 이렇게 유일한 방법으로 결정이 돼야 되지요. 예, 그럴 때 X가 항상 X1 플러스 X2라고 표현될 테니까 여기 X2는 무시하고 X1만 가지고 와서 G'의 함수값을 주는 거죠. G'은 여기 L1 스타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L1에 있는 X1이라는 이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gx를 g' x1으로 결정하자. 예, 이렇게 하면 g'이 g라는 함수로 확장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g'을 g로 확장하고 g는 g'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g하고 g'을 1대1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당연히 L2 펄프하고 L1 스타 사이에 동형사상이 되지요. 예, 그러니까 L2 펄프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L1 스타하고 동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제 두 번째 얘기 같은 방식으로 할 거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L1 펄프하고 L2 스타하고 동형이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똑같이 해요. G를 L1 펄프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면 L2 스타의 함수 G'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처럼 제한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G'X2는 GX2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해주면 즉 G'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G라는 함수를 L2에다가 제한시킨 거죠. 예, 이렇게 제한하면 G를 G'으로 예,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반대로 G'을 L2 스타에서 선택을 하면 L2의 쌍대 공간에 있는 거니까 L2 위에 정의된 선형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L1 펄프의 함수 G를 어떻게 만들 거냐? 예, GX를 G'X2 이번에는 X가 X1 플러스 X2라고 표현되면 예, 앞에 있는 X1은 무시하고 X2의 함수값을 가지고 예, G'의 함수값 이걸 계산해 가지고 G를 정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X는 G'X2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G'이라는 것이 예, G라는 함수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역시 G와 G'이 1대1로 대응이 되지요. 예, 그러니까 L1 펄프하고 L2 스타. 예, 이것도 이 동형 사상을 가지고 예,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L1 펄프라는 것은 L2 스타하고 동형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결론 얘기해 볼까요? X가 L1 플러스 L2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 쌍대 공간 X 스타는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여기 L1의 펄프가 이렇게 뒤로, L2의 펄프가 앞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쌍대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면 순서를 맞춰서 L1 스타 플러스 L2 스타다.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L1, L2의 순서가 맞춰져 있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L2 펄프하고 L1 스타가 동형이고 L1 펄프하고 L2 스타가 동형이니까 예,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X가 L1 플러스 L2다. 그렇다면 X 스타는 L1 스타 플러스 L2 스타다. 스타만 붙여가지고 근데 펄프를 이용하려면 순서를 바꿔서 L2 펄프 플러스 L1 펄프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